안녕하세요. 호라이타트입니다. 어제 금요일 미국 주식은 좀 괜찮았나요? 제가 나스닥 선물 지표도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 종목을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하루 지나서 보니까 차트가 딱딱 맞는다라는 응원의 댓글을 주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제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한 두 영상이 조회수가 1000건이 넘었고요. 그게 장 직전에 바로 보신 게 아니라 장 다음날 보신 조회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 시간에 입박해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미리 다음 주 장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어, 현재 시황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349포인트가 올랐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이 150, 그러니까 21,150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매수나 매도를 받으실 때는 꼭 이 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게 상승하면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거기서도 매수를 잡으시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1000포인트 정도는 더 상방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니 만약에 매도나 익절을 보시는 분들은 요 사이에서 부분 익절들을 해나가셔서 22,400 정도에는 전량 매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QQQ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79달러 정도를 지지하고 살짝 지지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는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전에도 12월 20일 날 78달러 지지해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88달러에도 1차 매도 추천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대로 따라 하신 분은 다시 78달러 부근이 왔을 때 79달러 부근이 왔을 때 매수를 본다. 그럼 이 10%의 금액으로 다시 매수를 보는 사람들은 1.1배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88달러에 매도한다 그러면 20%를 버는 거예요. 3주 정도에 20%를 버는 수익은 굉장히 큰 높은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니 꼭 여기서 상단에서 이거 뚫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매수를 보고 다시 손절을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자리값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보시는 게 훨씬 손익비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안정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82달러 올라갔다고 해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렇다면 정말 단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로 다시 또 88달러나 짧게 보시는 게 좋지, 또 욕심을 내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덜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잃지 않고 뭐 3에서 5%, 5에서 10%를 이익절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아야 될 거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QQQ도 상단 추세선을 맞게 되면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잡으실 때는 손절을 반드시 잡으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저는 이 0.382 부근으로 왔고 이게 진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매수를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밑에 추세인 360달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또 8%나 증가시키는 8%나 상승시키는 힘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뭐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 여기서 뭐 매도하신 분들이 전량 매도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512달러, 540달러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3의 5파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만 준다면 이제 큰 4파 조정이 있을 거라서 그때는 하락 추세로 변한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 이게 아쉬운 거는 되게 짧은 시간에 4파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한 1월 달까지는 횡보의 조정을 좀 주다가 올리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매수 기회를 줄 거라고는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값이 아니라면 매수를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테슬라는 여기서 구매를 하시지 못했다면 382달러에서 매수를 보시지 못하셨다는 분들은 조금 관망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진짜 상승이라고 본다고 하면 전고점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489달러를 돌파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가격의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네. 팔란티어도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조정을 주지 않고 팔란티어는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게 나스닥 차트와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빨간색이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와 좀 무관하게 여기서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했다라고도 보죠. 무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뭐 덜 떨어졌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서도 매수의 추천은 아니고 이것도 관망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IOQ는 그 저점 추세선의 하단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약하게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1차 목표였던 어떻게 말씀드렸던 1차 목표였던 47.5달러가 왔기 때문에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줄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뭐 다시 또 왔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또 그 비중을 줄인 만큼 매수를 하셔도 좋은 거니까요. 일단은 안전하게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1월 2일 그 차트봉을 보면서 이거는 저점 추세선을 다시 올라탔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엔비디아는 4%까지 증가를 해줬고요. 기존의 저지선이었던 이 141달러를 또 돌파해줘서 아마 전고점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차트들을 조금 크게 보면 삼각수렴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점 추세선과 상단 추세선이 상방 웨지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목표는 이 상방 웨지로 잡아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끝나면 큰 하락이니까요. 이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서서히 없길 바라고 만약에 보시더라도 약손절 손절 지지선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하단 추세선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장이 열리는 1월 6일 기준으로는 138달러가 주요 지지가 될 거예요. 매일같이 옮겨드리겠습니다. 138달러가 주요 지지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어디서 손절선을 잡아야 되는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브루더컴은 좀 그렇게 크게 상승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 양봉으로 시작했으나 장 막판에는 음봉 도지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단 추세와 상단 추세의 삼각 수렴이라서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기는 했어요. 232달러. 근데 여기서 또 매수를 잡기도 그런 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5%의 수익을 위해서 하락의 리스크, 떨어지는 하락의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지만 다행인 거는 현재 브로드컴은 4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파 조정 온 다음에 5파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 수렴 후에 5파 상승, 우리의 목표인 261달러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44달러, 1월 6일 기준으로 조금 내려서 243달러에서 매도를 보시는 것도 좋은 익절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크게 관점들이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월 3일에 방송을 드렸던 내용과 관점들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빗각으로 움직이는 차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나 지지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쓰리입니다. 속쓰리도 이제 엔비디아의 큰 상승에 더불어 속쓰리도 한 7%가량 상승을 했고요. 속쓰리는 아직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33달러, 1월 6일 기준으로도 33달러까지 크게 돌파해준다면 이것도 마지막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34달러에서 그 손실인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속쓰리도 크게 보면 그 삼각 수렴 형태와도 가까웠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요 하락이 24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하락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보면 베어스 플래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 하락 플래그로 볼 수 있어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속쓰리는 좀 아쉽게도 그 하락한 것에 비해 많은 큰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 않아요. 다, 예, 여기서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 패럴 추선의 상단을 건드리는 모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으니 서서히 속쓰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줄여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 월요일 밤 11시 반에 열리긴 하겠지만 주말에 잘 생각하시고 또 궁금한 거는 이 주말 사이에 또 물어보시면 제가 커뮤니티나 그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그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요. 그 너무 조바심 내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 저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꼭 매매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이익조를 더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 수 있는 방향이니까요.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신 김에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김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장 전에 빠르게 정보 가져가시려면 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장 대응하시는데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